말을 해놓고 제가 네 해놓고 그 다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서 재밌네요. 네, 경상도 반담입니다. 이제 강화도에서 빵 하나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재밌기도 하네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격려할 때는 누구죠? 벨헬? 누구죠? 체벨헬? 아무튼 캐논 D. 아이 발음이 어렵네. 저 독일 사람이라서 발음이 어렵네요. 체벨헬이었나? 네, 캐논 D. 이 캐논은 들을 때마다 곡이 참 세련됐어.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단순함을 이용한,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악표를 보면 악표? 네, 정말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의 반복인데 점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저는 지선상의 아리아를 듣습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 네, 군대 얘기를 잠깐 할게요. 군대 얘기 다 싫어하지만 남자들은 그 군대가 일종의 굉장히 분기점이거든요. 남자들이 첫사랑을 못 잊는 것은 첫사랑이 다시 보고 싶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남자에게 첫사랑을 잊으라고 하는 거는, 군대 얘기하다 갑자기 뭔 첫사랑 이야기했지만 저는 항상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남자한테 첫사랑은 뭐냐면요, 엄마랑 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존재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남자에게 분기점을 가져다 준 여성, 소중한 존재. 엄마가 엄청 소중하죠. 근데 분기점이라는 거야. 엄마만큼 소중하다는 게 아니고, 첫사랑이 남자에게는 어떤 포인트,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뭐 만나고 싶고 그립고 뭐 어떻게 다시 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네, 군대 얘기를 여자들은 싫어하겠지만, 제가 논산훈련소 25연대 이중대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을 참 많이 만났죠. 한 기수당 288명 정도 되니까, 280명? 뭐 그 사이, 한 300명은 좀 안 되고요. 안중대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죠. 이렇게 여러 기수를 보내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번은 사격장을, 그러니까 조교가 있고 내무실장이 또 있어요. 물론 내무실장이 조교 역할도 합니다. 훈련 교장에 나가면 이 하이바에 조교 써있긴 한데, 또 내무실장은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훈련병들이 자기한테 조교님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내무실장은 내무실장님이라고 불려지길 또 원해요. 똑같은 건데 괜히 그런 거지 뭐. 아무튼 제가 이제 왕고참일 때죠. 거의 뭐 병장 한 3호봉쯤 제일 뭐 힘이 쓸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 26개월 복무했습니다. 26개월하고 일주일. 제대하는 날이 항상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26개월이 완성되는 날이 저는 목요일이었어. 그럼 그날 저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더 있었어요. 26개월하고 일주일. 이거 참, 벚꽃만 피면 나는 제대한다. 입대 날짜가 하필이면 어제였네요. 어제가 2월 7일 제가 입대한 날이었습니다. 남자들 이런 분기점을 못 잊는다니까요. 첫사랑도 분기점, 입대한 날짜도 분기점. 제대한 날은 잘 모르겠어요. 제대한 날은 분기점이 아닌 것 같아요. 4월 11일 같기도 하고 4월 10일 같기도 하고. 아무튼 훈련병을 이렇게 지도하는 중에 사격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훈련병 한 명이 그 사격장에서 이제 그냥 입사호 사격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호우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참호라고 하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 참호 공간에서 이제 거치를 하고 이렇게 사격을 하는 게 있고, 나와가지고 호 밖에서 이렇게 전진 무이탁 자세로 어정쩡하게 이게 숙이고 있다가 팍 땅에 엎드려가지고, 잘못 엎드리면 막 치아 깨집니다. 땅에 탁 엎드려가지고 쏘는 두 가지 자세를 한단 말이죠. 사격을 해서 20발 합니다. 10발 입사호관에서 10발, 그 다음에 나와서 전진 무이탁 자세로 10발. 근데 훈련병 한 명이 내무실장님, 저기 저는 이렇게 전진 무이탁 자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정쩡한 자세로 있다가 이렇게 누워서 쏘게 되면 동체가 이렇게 시력이 고정이 안 돼서 사격이 어렵습니다라고 하길래, 김치려 장군 아닙니까? 네. 그 훈련병이 사격이 저기는 이게 시선이 동공이 흔들려서 전진 무이탁 자세로 엎드려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되겠습니다. 어떡하죠? 이래가지고, 너는 그냥 호환에서 그냥 20발 더 쏴 이랬단 말이죠. 이게 왕고참 그 정도의 자신의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소대장하고 중대장님들한테 이제 소대장님들하고 우리 이소대 소대장하고 보고하면 되니까요. 그 정도는 좀 말년 병장은 아니지만, 예, 중대의 실세 병장의 그 정도의 뭐라 해야 됩니까? 재량, 재량이 맞겠죠? 재량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는 그냥 호에서 20발 다 그냥 쏴라. 그 훈련병을 위한 뭐 기본적인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죠. 제대로 탄착도 형성 안 되고 제대로 못하면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호 안에서 쏴라. 그리고 그 기수는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자대로 갔겠죠. 근데 그 훈련병이 편지를 온 거예요.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냥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냥 대단한 호의는 아니죠. 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네가 그쪽이 불편하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통과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배려를 한 건데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왔더라고. 군대에서 부모님한테 편지 보내고 애인한테 편지 보내면 되지, 훈련소 조교 전 내무실장한테 무슨 편지를 보내고. 너무 고마웠죠. 근데 답장을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답장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 남자끼리 펜팔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뭐 군바리끼리 무슨 펜팔을 해. 저 그 군대에서 미팅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조교는 몬산훈련소가 제2훈련소인데요. 조교는 그 휴가가 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수가 끝나는 대로 휴가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등병이 새로 전입하면 바로 휴가를 보내줘요. 그래서 옷을 딱 다려가지고, 고참에 옷 다려주는 사람들이 사실 실세야. 상병 한 7호봉 됐나? 네, 옷 다리는 사람이 그래도 파워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옷 다려주는 사람이. 저는 근데 옷을 잘 못 다렸던 것 같아. 옷을 그렇게 다려주고 이등병들은 바로 이제 휴가를 보냅니다. 3박 4일. 그래서 제가 그 병장대죠. 그때도 병장 실세죠. 아주 힘이 있을 때 그 전입 온 신병한테, 뭐 트럭들 이렇게 많이 지나가 멋있네. 이 고참이 애인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러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냥 장난이에요. 물론 애인이 없었지만 장난으로, 그래 네가 알아서 잘 한번 해주길 바란다 이러고 진짜 휴가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얼마나, 이 후임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자기 걔 복귀하면서 지 여사친, 여자인 친구
여사친 맞나요? 그걸 여사친이라나? 아, 또 여자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제 바로 밑에 후임하고 걔도 병장이었네. 둘이 같이 나갔어요. 면회가 왔다길래 무슨 누가 일요일이었구나. 토요일 면회가 안 되니까 일요일이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게 긴가민가합니다. 자, 그래서 둘이 이제 미팅을 나갔어요. 그 병장 때 미팅도 하고, 그날 저녁에 저 아가씨한테서 군대로 전화도 오고, 그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잘 됐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뭔 군대에서 뭘 잘 돼. 하여튼 재미난 일들이 있었네요. 지난 얘기하면 재밌죠. 원래 이 남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요즘 한국 남자하고 일본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한다.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도 해보고 하니까 남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남자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모멸감을 받더라도 감내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처자식 생각하면 참아낼 수 있어요. 어떤 모욕적인 거라도, 어떤 힘든 거라도 남자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내분들, 여성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진짜 단순해요. 당신 고마워. 말은 못하더라도 이 일 갔다 오면 왔어 하고 말 한마디 해주면, 오늘도 고생 많았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냥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자기 가정사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자들은 단순해요. 그 모든 희생을 참아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처자식인 거야. 그런데 처가 자신을 무시하고, 아내가 똑같은 얘기죠. 처나 아내나 처가 무시하고,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고양이 또 지나가. 쟤는 좀 작은데 새끼 같은데. 네, 아내가 뭐 무시라기보다는 본체 만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식도 아버지 오나마나 이렇게. 그러면 남편들이 그때 위축이 돼요. 절대 일을 하는 중에 외부에서 맞닥뜨린 조건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위축되는 남자 아버지는 없어요.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간 아버지가 전부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제가 좀 늦게 갔더니 저 성격 급한 분은, 근데 저 늦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50도로인데 60으로 달리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 저 중앙선 넘어서 지금 너야. 제가 50인데 40으로 달리면 죄송하다 하겠지만 지금 50인데 60으로 달리거든요. 괜찮은 거 아니야. 저렇게 급해서. 네, 저 천당도 먼저 가시고. 네, 안녕. 네, 아무튼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처자식 생각하면 버틸 수 있어요.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남자들은 인정해주면 돼. 말 한마디 하는 게 돈이 듭니까? 그냥 이런 거죠.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다 있다. 나는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면 그냥 다 참아낼 수 있다는 거지. 이 단순함을 몰라. 예를 들면 남자끼리 있다.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남자끼리 어디 식당을 갔어. 주문을 했어. 근데 엉뚱하게 나와. 근데 갖다 주신 분이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러면 괜찮아요, 그냥 줘요, 먹으면 되지, 엄마 먹어, 임마 아무거나 먹어, 뭐야 따지고 있어, 이러고 다 넘어갑니다. 근데 갖다 주는 사람이 주문 이거 잘못 가져왔는데 이러는데 좀 다시 하기도 그런데 하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어요. 아니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태도를 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버지도 이 처자식의 그런 정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조금 그런 말도 건네고 따뜻하게 더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내한테도 내가 좀 더 다정한 말도 먼저 해보고 애들한테도 사랑한다 이런 말도 먼저 해보고. 경상도 사람인데 사실 그거 진짜 하기 힘들거든요. 야 뭐 사랑한다 이거. 그러고 보니 그 생각 나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야 하지마 이거 좀. 요즘 뭐 중학교 인사에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막 사랑합니다 이런다던데. 아 제발 좀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흔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이건 정말 순수하고 고결하고 너무 그런 쪽에 가 있는 단어라 내가 이것을 함부로 써도 되냐라는 그런 수줍음이 있단 말이지. 그런 단어라고 하니까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그 영화 여인의 향기 알파치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단어는 딱 하나다. 버진. 영화 대사입니다.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래. 버진이. 나 참 영화 보고 어이가 없네요. 네. 영화 얘기하니까 조금 생각이 나고 이제 연상되는 대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떠오르냐면 2001년도였을 거예요. 그 이화여대하고 서강대 사이에 그 이화역이 있는 거죠. 이화여대역 2호선 거기에서 서강대 방향으로 내려가면 왼쪽에 극장이 있었어요. 소극장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당시 영화 친구가 엄청나게 흥행을 할 때라 뭐 신촌에 있는 큰 극장에는 당연히 예매가 거의 안 됐죠. 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극장을 아시는 분 있을라나? 지금 없어졌는데 조그만 소극장이었어요. 여기도 오랜만에 와봅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99척이 뭐죠 이거 99칸 기와집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기와집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여기서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요즘 이런다니까. 자, 기억의 회로를 천천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운전하랴 지나가다가 설명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영화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하다가 온 것 같은데. 자, 기억의 회로를 더듬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로 빠진 것인가.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안 좋아요. 99칸 얘기를 왜 해가지고 하던 얘기를 멈춘 거야.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답답하네. 저 사람 진짜 답답하네. 그러면 제가 이 잠깐 끊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확인한 후에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해볼게요.